빛은 언제나 어둠과 함께 태어난다. 성공을 좇는 자들은 눈부신 세상 속에서 서로의 그림자를 짓밟고 사랑을 믿는 이들은 그 잔해 위에서 다시 피어난다.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그날 누군가는 구원을 얻고 누군가는 파멸한다. 이제 진짜 폭풍이 시작된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벽의 사무실은 싸늘했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비치는 그 공간에는 지역이 만든 모든 꿈의 잔해가 흩어져 있었다. 찢겨진 계약서, 산산이 부서진 유리컵, 뒤집힌 의자 하나. 책상 위에는 AP그룹 인수무산이라는 문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 문구가 마치 비웃듯 번져 있었다. 그는 의자에 몸을 던지듯 앉았다. 손끝이 떨렸고 눈빛은 허공을 맴돌았다.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다. 그토록 쫓던 기회가 단 한 번의 전화로 산산이 부서져 버렸다. 투자자는 떠났고 신뢰는 무너졌다. 남은 건 실패의 냄새뿐이었다. 창밖에서는 빗줄기가 유리창을 때렸다. 그 소리가 그의 숨소리와 섞여 이상하게도 더 쓸쓸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두 글자 아버지. 잠시 망설였다. 그는 천천히 전화를 받지 않은 채 메시지를 열었다.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회장을 만나봐라.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그 문장은 단칼 같았다. 무심한 충고였지만 지역의 가슴엔 불을 붙였다. 그는 쓴웃음을 흘렸다. 결국 또 당신 말대로 하라고. 손끝이 서류 위를 스쳤다. 그 속에는 여전히 그가 세운 맘대로 집의 설계도 그리고 AP 인수 전략서가 있었다. 그는 그것을 한 장 한 장 모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끝난 게 아니야. 문을 나서려는 찰나 탁자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어린 시절의 지역, 그의 아버지 성철, 그리고 어머니의 미소. 하지만 그 사진 속 온기가 지금의 그에겐 잔인할 만큼 멀게 느껴졌다. 그는 사진을 뒤집었다. 이젠 아버지 뜻이 아니라 내 방식으로. 조용히 문이 닫히는 순간 유리창에 비친 그의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그 눈빛엔 미세한 광기가 떠올랐다. 밖으로 나서는 그의 뒤로 탁자 위의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성철. 그러나 이번엔 그가 받지 않았다. 회장을 만나보라니 그게 말이 되나.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다. 내가 아니면 아무도 못하지. 그는 빗속으로 걸어나갔다. 한 발 한 발 구두 밑에서 튀어오르는 물방울이 그의 결심처럼 단단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실패한 대표가 아니었다. 어쩌면 절망을 무기로 삼은 도박꾼에 가까웠다. 당신 말대로 해볼게요, 아버지. 하지만 이번엔 내가 이긴 걸 당신도 봐야 해.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 그가 남긴 사무실엔 꺼져가는 형광등 불빛이 마지막으로 흔들리다 이내 꺼졌다. 낡은 응접실 정적이 감돈다. 탁자 위에는 오래된 찻잔과 식어버린 커피. 성철은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본다. 초침은 멈춰 있었다. 그의 시선은 그 아래 걸린 한 장의 흑백 사진으로 옮겨갔다. 젊은 시절 그는 AP그룹 회장과 함께 웃고 있었다. 그때의 자신은 세상을 다 가진 듯 당당했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아들의 실패를 마주한 아버지일 뿐이었다. 문이 열렸다. 지역이 들어선다. 젖은 코트, 젖은 머리카락. 그리고 눈빛은 피처럼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아버지.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한마디를 내뱉는다. 회장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성철은 놀라지 않았다. 다만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이제 와서? 내가 무슨 낯으로?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 성철의 입꼬리가 비틀렸다. 넌 그 기회를 이미 태워버렸어. 지역은 한 걸음 다가섰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지금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한테 도와달라 부탁하러 온 거냐? 아버지의 인맥을 빌릴 생각은 없습니다. 그의 말투엔 단단한 결의가 묻어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말은 듣겠습니다. 성철의 눈빛이 서늘하게 바뀌었다. 그 말이 지금 와서 무슨 의미가 있지? 지역은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대리석 바닥에 이마가 닿을 만큼 깊이. 끝내고 싶어요.
아버지의 그림자 안에서 순간 공기가 멈춘 듯 고요해졌다. 성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가 이토록 무릎 꿇는 모습을 보게 될 줄은 몰랐다. 너 결국 나 닮았구나. 그 말엔 씁쓸한 미소가 섞여 있었다. 지혁이 고개를 든다. 그게 그렇게 나쁜 겁니까? 그건 저주야. 나처럼 되면 내 인생은 끝이야. 잠시 침묵. 창밖에서 바람이 불고 낡은 커튼이 흔들렸다. 성철이 잔을 들어 커피를 마신다. 식은 커피는 이미 쓴맛뿐이었다. 가라. 네. 회장 만나러 가라. 대신 그는 시선을 돌린다. 거기서 얻는 게 있든 잃는 게 있든 나를 원망하지 마라. 지혁의 눈빛이 흔들린다. 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이번엔 아버지를 넘어서고 싶습니다. 성철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넘어서겠다고? 넌 나를 이기려는 게 아니야. 결국 나처럼 될 거야. 지혁은 말없이 일어섰다. 그의 얼굴엔 묘한 평온이 깃들어 있었다. 그럼 그걸 증명하겠습니다. 그가 문을 나서는 순간 성철은 사진을 내려다본다. 젊은 시절의 자신 웃고 있는 회장. 그리고 속삭이듯 혼잣말을 한다. 이젠 내 아들이 그 자리에 서겠구나. 그러나 그 말끝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섞여 있었다. 그 불안은 예감이었다. 그의 아들이 세상을 얻는 순간 그 세상은 붕괴될지도 모른다는 예감. 창문 너머로 구름 사이 번개가 스쳤다. 성철은 눈을 감았다. 지혁아, 이번엔 내가 이겨도 잃을 게 너무 많다. 병원 복도는 조용했지만 공기엔 이상한 긴장이 감돌고 있었다.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스치고 형광등 불빛 아래 성희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다. 그녀의 손엔 의료 차트가 들려 있었지만 시선은 허공에 멎어 있었다. 수술이 열흘도 안 남았다고요. 그런데 공여자가 취소라뇨?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담고 있는 분노는 명확했다. 의사의 표정이 굳었다. 저희도 연락을 받고 당황했습니다. 기증자가 갑작스럽게 해외 출국을. 해외요? 수술을 열흘 앞두고. 말이 됩니까? 성희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복도를 지나던 간호사들이 놀라 그녀를 쳐다본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잇는다. 대체 공여자에게 무슨 사정이 생긴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아이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거죠? 그녀는 말을 끊으며 의사의 손에 들린 서류를 빼앗았다. 후보자는요? 예비 공여자는? 없습니다. 순간 그녀의 발끝에서 힘이 빠진다. 벽에 기대어 서 있던 그녀는 손끝으로 이마를 짚었다.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방법은요? 지금으로선. 의사는 말을 잇지 못했다. 짧은 침묵. 그 사이 복도 끝 어딘가에서 모니터의 심박음이 짧게 울렸다. B-, B-, B-. 그 리듬이 그녀의 심장을 대신 뛰는 듯 했다. 성희의 눈이 붉어진다. 안 돼요. 우진이는 살려야 해요. 그녀는 차트를 내던지고 복도를 달린다. 그 발끝마다 눈물이 떨어졌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녀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온다. 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병원 현관 앞 계단에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음을 삼켰다.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그때 전화벨이 울린다. 액정 위에는 지은호.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 통화를 받았다. 이사장님, 무슨 일 있었어요? 은호 씨, 우진이가. 그녀의 목소리가 끊어진다. 잠시 정적. 그리고 은호의 목소리가 떨린다. 제가 갈게요. 거기서 기다려요. 비가 내리는 하늘 아래 두 사람은 다시 마주하게 된다. 그리고 그 만남은 예상치 못한 또 하나의 진실을 향해 흘러가기 시작한다. 병원 정문 앞 새벽비가 막 그친 시간. 공기엔 아직 축축한 냄새가 남아 있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성희는 흰 코트를 입은 채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엔 종이컵 커피가 들려 있었지만 이미 식어 있었다. 잠시 후 은호가 도착했다. 그는 숨을 고르며 다가왔다. 이사장님.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왔군요. 그 말엔 피로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무슨 일이죠? 전화 목소리가. 성인은 짧게 숨을 들이마셨다. 우진이 공여자가 취소됐어요. 수술까지 열흘도 안 남았는데. 은호의 눈이 커졌다. 그럼 대체 어떻게? 모르겠어요. 어떻게든 찾아야죠. 근데 이제 시간도 방법도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은호가 손을 움켜쥐며 말했다. 그럼 제가 해볼게요. 뭐라고요? 검사요. 혹시 모르잖아요. 제 혈액형이 맞을 수도 있잖아요. 성인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은호 씨, 그건 말도 안 돼요. 왜요? 우진이 제게는 오빠 같은 사람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감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린다. 책임이에요. 그리고 피는 연결될 수 있어요.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사이에도 뭔가 흐르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 말에 성인은 순간 말을 잃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린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은호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본다. 이사장님, 우진 오빠 혈액형 AB형이죠? 맞아요. 저도 AB형이에요. 순간 공기가 멈췄다. 성희의 손이 떨린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며 낮게 말했다. 그럴 리가. 우연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는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다. 만약 우연이 아니라면요? 성희는 숨을 내쉰다. 그리고 그제야 입술을 떨며 조용히 말했다. 엄마라고 한 번만 불러주겠니? 그 한마디에 세상이 멈춘 듯 했다. 바람이 불었고 벚꽃잎이 떨어져 내렸다. 은호의 눈빛이 흔들린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미안해. 너무 늦게 말해서. 하지만 널 처음 봤을 때부터 느낌이 있었어. 내가 내 아들이라는 걸.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부탁이야. 한 번만 엄마라고 불러줘. 은호의 입술이 떨렸다. 그 말하지 마세요. 은호야. 하지 말라고요. 그의 목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려 퍼졌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왜 이제 와서요? 왜?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대신 그의 어깨를 잡았다. 미안해, 내가 내게 와준 것만으로도 고마워. 잠시 후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전 검사 받을 거예요. 당신이 내 어머니든 아니든 우진이를 살릴 수 있다면 그게 제 답이에요. 그는 병원 안으로 들어섰다. 성인은 벤치에 앉은 채 손끝으로 떨어지는 눈물을 훔쳤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은호야, 그럼 난 어떻게 살아야 하니?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다. 새벽빛이 병원 창문을 스치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다. 그리고 그 끝엔 아직 말하지 못한 진실 하나가 남아 있었다. AP그룹 본사. 거대한 유리 빌딩의 불빛이 밤하늘을 가르고 있었다. 한때 이 빌딩은 지역의 야망의 상징이었다. 이제 그곳은 마지막 희망의 무대였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그의 얼굴이 유리창에 비쳤다. 창백하지만 단단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순간이었다.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귓가를 스쳤다. 그는 미소 지었다. 맞아요. 그래서 아무나 못하는 걸 제가 할 겁니다. 문이 열렸다. 정적. 그 안에는 AP그룹 회장 그리고 한 사람 박성재가 서 있었다. 성재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는 묘한 미소가 번졌다. 지역 대표님, 늦으셨습니다. 길이 막혀서요. 길이 막힌 건지 마음이 막힌 건지 모르겠군요. 지역은 짧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가시죠. 회장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젊은 대표, 당신의 회사는 부도 직전이지 않소? 맞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닙니다. 자본 없이, 신뢰 없이 당신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다 낮게 말했다. 제 이름입니다. 순간 공기가 멈춘 듯 했다. 제 이름을 걸고 회장님이 원하는 구조조정을 직접 실행하겠습니다. 대신 저에게 기회를 한 번만 주십시오. 회장은 미간을 좁혔다. 당신 이름이 뭐길래 그렇게 큰 담보가 되지? 지역은 한 걸음 다가섰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이지혁이란 이름이 무너지면 전 존재 자체가 사라집니다. 성재가 천천히 웃었다. 이름 하나로 그룹을 걸겠다니. 그 용기는 인정하죠. 하지만 용기와 무모함은 종이 한 장 차이 아닙니까? 지혁은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그럼 그 차이를 회장님 앞에서 증명하겠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회장이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린다. 좋아요. 당신이 이 판을 살릴 수 있다면 AP는 당신 몫으로 돌리지. 하지만 실패하면 저를 회장님 손으로 직접 내치셔도 됩니다. 그 말에 성재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간다. 그는 옆에 놓인 서류를 밀었다. 그럼 계약서를 준비해야겠군요. 그 순간 회장은 미세하게 고개를 돌리며 성재를 본다. 성재, 이번 제안 내가 추천했지? 네, 회장님. 젊은 피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젊은 피라. 회장의 목소리가 사라지자 카메라가 성재의 눈빛을 비춘다. 그 눈동자 속에는 야망과 복수가 교차했다. 회의가 끝나고 지혁이 복도를 걸어 나온다. 문이 닫히는 소리 뒤에서 성재의 낮은 목소리가 흘렀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지. 지혁은 계단을 내려가며 손끝을 움켜쥔다. 피가 손바닥을 적신다. 그는 속으로 말했다. 나를 이용하려는 자들 결국 다 무너질 거야. 그리고 어둠 속에서 성재는 회장의 방을 나서며 웃었다. 회장님, 저 인수 제안서 조금 손봐야겠습니다. 그의 미소는 서늘했다. 그 미소 뒤에는 지역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을 또 다른 거래가 숨어 있었다. 한적한 갤러리. 캠퍼스 위로 번진 붉은색 물감이 아직 마르지 않았다. 영나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그림엔 불안이 섞여 있었다. 그때 문이 열렸다. 지환이 들어온다. 그의 손에는 커피 2잔. 작업 중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끝났어요. 더 그릴 것도 없네요.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 곁으로 다가온다. 이거 너 마시던 라떼. 기억나죠? 그녀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의 손끝이 살짝 닿자 붓이 바닥에 떨어졌다. 영나. 그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분노보다는 상처가 묻어 있었다. 지환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나 도망치지 않을게. 이미 늦었어요. 우리가 마주본 순간부터 다 틀렸어요. 틀린 게 아니라 늦은 거야.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 말 위로가 안 돼요. 위로하려는 게 아니야. 그냥 너를 잊을 수 없어서 그래. 그 말에 그녀의 눈물이 떨어진다. 붓끝으로 떨어진 눈물이 물감과 섞여 번진다. 그 색은 피처럼 짙었다. 그때 문틈 너머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수빈이었다. 그녀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을 바라보다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성재 오빠, 지금 갤러리예요. 당신 동생이랑 지환 씨 함께 있어요. 반대편 사무실. 성재가 전화를 받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래? 흥미롭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수빈아, 그 장면 지워버릴 수 있을까? 무슨 뜻이에요? 그녀가 다시 그림을 못 그리게 만들면 돼. 통화가 끊기자 수빈의 손이 떨린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오빠, 왜 점점 무서워져요? 갤러리 안으로 다시 카메라가 돌아온다. 지환이 영나의 손을 잡는다. 이제 숨지 마요. 나 당신 편이에요. 그녀는 그 손을 잠시 바라보다 조용히 말한다. 나한테 오는 길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 같이 가요. 어렵더라도. 그 순간 갤러리 천장 조명이 깜빡인다. 짧은 정전. 그리고 벽에 걸린 그림 하나가 무너져 내린다. 그 아래엔 두 사람의 초상화가 함께 그려져 있었다. 그것은 마치 예고된 파국의 상징 같았다. 옥상 위 어둠은 도시의 불빛과 맞서고 있었다. 수많은 창문 불빛이 별처럼 깜빡였고 그 아래로 네온 사인과 차량의 물결이 끝없이 흐른다. 은호는 철제 난간에 등을 기댄 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지만 화면은 꺼져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엔 오늘 하루의 장면들이 쉼없이 스쳐갔다.
성희의 눈물, 엄마라고 불러달라던 그 목소리, 그리고 지역의 얼굴. 그가 자신을 향해 했던 말 너를 가져야겠어. 그 한 문장은 아직도 그녀의 가슴을 조용히 흔들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지역의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그녀 옆에 섰다. 여기 있었네. 사람이 좀 많네요, 세상엔. 그래도 너랑 나뿐인 세상 같아 보인다. 그녀는 짧게 웃었다. 그 말 위험해요. 위험해야 진짜지.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지역은 난간에 팔꿈치를 꿰고 도시를 내려다본다. 은호야, 나 많이 잃었어. 알아요. 근데 그걸 잃고 나니까 이제야 보이는 게 있더라. 그녀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뭔데요? 너. 그 말에 바람이 불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흔들리고 도시의 불빛이 두 사람을 감쌌다. 지역씨,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글쎄요. 우린 너무 많은 걸 뒤에 두고 왔어요. 그럼 그냥 앞으로만 가자. 뒤는 다 내가 감당할게. 그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은호가 그 손을 바라본다. 그 손은 따뜻했지만 어딘가 위험했다. 그녀는 망설였다. 또 다치면요? 다쳐도 괜찮아. 널 잡을 수 있다면. 그녀는 그제야 미소 지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잡았다. 짧은 순간 두 사람의 손끝이 맞닿았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그때 멀리서 번개가 치고 폭죽 소리가 터졌다. 밤하늘에 퍼진 빛이 그들의 얼굴을 비췄다. 그 빛 속에서 은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선배. 응? 우리 다시 시작해요. 그 말에 지역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안았다. 그 품 안에서 그녀는 눈을 감았다. 잠시의 평화, 그러나 오래가지 않을 평화였다. 그 순간 그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화면을 봤다. 박성재 미리 보기 한 줄. 그거래, 당신만 모르는 진실이 있어. 지역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은호가 그의 얼굴을 본다. 무슨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거짓말.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은호야, 혹시라도 내일은 아무 일 없을 거야. 그 말 이상하네요. 괜찮아. 그냥 혹시 모르니까. 그는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그 장면은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는 불안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다음 날 새벽. 병원 복도에 긴급 알람이 울렸다. 심박 모니터가 요란한 소리를 냈다. 환자 상태 급격히 악화. 심박수 32. 제세동기 준비하세요. 우진의 수술실 앞에서 성희가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녀의 두 손은 피가 날 정도로 서로를 움켜쥐고 있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의사들이 분주히 움직였고 복도 저편에서 은호가 달려왔다. 엄마.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그 말 한마디에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다. 은호야.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결국 불러줬구나.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검사 결과 나왔어요. 제가 적합하대요. 정말이야?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술 들어갈게요. 우진이 살릴 수 있어요.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너 괜찮겠니? 그 아이 살리고 싶어요. 당신이 나를 버렸던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번엔 나도 누군가를 살릴 수 있잖아요.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은호가 들어간다. 성희는 문 앞에서 그 모습을 지켜본다. 그녀의 어깨가 떨린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같은 시각 지역의 사무실. 그는 노트북을 열어 거래 문서를 보고 있었다. 그 문서에는 AP그룹 맘대로집 긴급 인수 조건 변경이라는 제목이 찍혀 있었다. 그 아래 박성재의 이름이 공동 서명자로 올라와 있었다. 공동 투자자? 그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리고 전화가 울렸다. 성재였다. 지역 대표 문서 봤나? 이건 뭐야? 공동 서명이라니. 이제부터 우리 한 배야. 하지만 배가 어디로 가는지는 내가 결정하지. 너 나를 팔았냐?
성재가 낮게 웃었다. 팔았다고 생각해도 좋아. 대신 넌 내 회사를 살렸잖아. 지혁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내가 원하는 게 뭐야? 진실. 너도 나도 그리고 그 여자도 모두 자기만의 거짓으로 버텨왔잖아. 성재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진다. 그거래.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야. 무슨 뜻이지? 회장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인수 승인을 내줬어. 넌 이용당한 거야. 순간 지혁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다. 뭐라고? 그의 시선이 창밖으로 향했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 비는 마치 처음 시작했던 날의 그 비와 똑같았다. 그때 휴대폰에 또 한 통의 문자가 떴다. 모든 진실은 병원에서 시작된다. 보낸 사람은 익명. 지혁은 눈을 크게 떴다. 병원? 장면이 병원으로 전환된다. 수술실 불빛이 꺼지고 긴 정적. 의사가 문을 열며 나왔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성희가 고개를 든다. 하지만 뭐요? 수혈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혈액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 말에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무슨 소리죠? 두 사람의 혈액 유전자가 일치합니다. 모자 관계로. 그 순간 그녀의 몸이 휘청였다.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카메라가 그녀의 얼굴을 천천히 클로즈업한다. 그녀의 눈동자엔 충격과 안도와 죄책감이 동시에 번졌다. 밖에서는 지혁이 병원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문서 한 장. 거래 파기 통보서. 그는 숨을 몰아쉬며 병원 문을 밀었다. 그 순간 병원 전체가 정전된다. 어둠 속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린다. 모두 진실을 원하지만 아무도 감당할 순 없을 거야. 잠시 후 모니터 불빛 하나가 다시 켜진다. 그 화면에는 지혁, 은호, 성희의 이름이 동시에 떠 있었다. DNA 일치 99.8%. 그리고 화면이 깜빡이며 꺼진다. 정적. 단 한 번의 심박음. B. 카메라는 어둠 속 지혁의 얼굴을 비춘다. 그의 입에서 짧은 한마디. 이제 모든 게 시작이군. 컷아웃. 암전. 사랑은 때로 진실보다 잔인하다. 피로 이어진 인연, 욕망으로 얽힌 관계, 그리고 숨길 수 없는 죄의 흔적. 모든 것이 드러난 지금 그들의 세상은 다시 불타오른다. 하지만 그 불길 속에서도 누군가는 여전히 사랑을 선택한다. 끝내 무너져도 그 마음 하나로 살아남기 위해.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힘찬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